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제일 먼저 파이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도 마이그레이션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 17,000개 이상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였고요. 현재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번 3월에만 약 42만 개가 넘는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이나 2월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지난 1월, 2월에는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2024년에 우리가 1000만 개 마이그레이션 지갑에 도달을 하여야 오픈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 개가 조금 넘는 수치로는 2024년 안에 1000만 개 도달은 좀 더 힘들어 보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2024년 1분기 마지막을 지금 마무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향상된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분기를 잘 마무리를 하고 나서 2분기부터 이와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거나 좀 더 속도를 내줄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 디테일한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최근 들어 지갑당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이 520파이에서 530파이 정도로 유지가 된 채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한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이그레이션 된 7,600개 지갑을 분석을 해보면 평균 마그량이 약 535파이로 나오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가장 높은 마이그레이션 양이 현재 5,194파이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는 6,000파이 이상이 지금 보이질 않고 있고요. 대부분 매우 낮은 마구 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락업 물량을 포함해서 3,000파이 미만으로 마그된 수량이 전체 99%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600개 지갑 중에서 가장 낮은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여준 지갑은 락업 물량까지 합해서 약 3.2파이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앞으로 지속이 된다면 조만간 2파이대 마이그레이션도 관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KYC 관련 업데이트 소식도 잠시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KYC 업로드 버튼이 전체 버튼 스타일과 일관성 있게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또 초기 KYC 시작 화면의 UI가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KYC 신청을 직접 해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KYC 전체 UI가 개선이 되었는지는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커뮤니티에 조금씩 공유되어 있는 이미지를 살펴보면요, 기존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이 필드 경고 팝업을 개선을 해서 유저들이 지침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개선을 하였고요. 라이브니스 체킹 상황에 얼굴 촬영 시에 좌우 방향을 수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라이브니스 촬영에 추가된 기능이죠. 얼굴의 여러 방향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KYC 관련 업데이트 또한 코어팀에서 지속적으로 공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속도 내서 KYC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받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 초기 생태계에서 역사적인 거래로 남을 수 있는 파이코인과 토지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의 후기는 파이파파 카페에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이파파 카페에서 부자 소명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파이오니어 분께서 3월 27일에 글을 제일 먼저 올리셨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에 위치한 약 1600평의 임야를 2,500파이와 거래하시기를 원하셨고 1파이를 약 5만원 정도의 기준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게시글에 문의를 주신 상태였고요. 그리고 3월 28일에 선입금 이 데포짓 개념으로 해서 2,500파이 중 500파이를 먼저 받으셨음을 알려주셨는데, 이 해당 임야는 김제시에 있는 또 다른 임야에 관한 이 거래 대금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그래서 파이파파 카페에서는 총 2개의 땅을 파이코인과 지금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구매자들이 결정이 된 상태임을 다시 게시글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포스팅을 확인을 해보면요, 이 토지 거래 결과를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완주군 용진면에 위치한 임야 1,600여 평이 2,500파이로 거래가 잘 성사가 끝이 났고요.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임야 이 1,000여 평도 2,500파이로 거래가 잘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임야의 현 시세는 약 8,000만원에서 8,500만원 상당이고 법무사의 입회 하에 거래가 잘 성사가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500파이씩 결제를 받은 이 지갑
스크린샷도 같이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더 많은 코인을 주시기로 한 분들도 있으셨지만 먼저 연락 오신 분들과 약속대로 거래를 진행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파이파파 카페에서 이 임야를 파이코인으로 매수하신 분들의 후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토아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파이오니어 분이시고요. 이분은 파이로 토지 1600평 매수 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2005년 매입 당시 8천만 원에 매입된 땅이고요. 현재 약 1억 정도로 추정이 되며 매매는 파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거래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약 3,474만 원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공지를 주셨고 근처의 부동산에서 법무사, 공인중개사 두 분과 함께 거래를 진행을 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명함도 공유를 해주셨고 이 부자 소명님과 저는 파이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된 시기도 이상하리만치 똑같았고 메인넷 이후가 되면 오늘 거래한 1파이당 약 4만원 이상으로 이 책정된 가치보다 당연히 높은 시세를 이룰 거란 것에도 동의를 하고 있었으며 지금 이 거래가 앞으로 더 많은 부동산 거래 및 다양한 범위의 거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설명이 안 되는 느낌으로 함께 거래를 마칠 수 있었고 오늘 세금까지 납부 후 등기 접수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안에는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해서 법무사 분께서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암호화폐를 사용한 토지 매매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것에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전에는 쌀과 같은 물품을 통해서 한 거래는 들어본 적은 있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은 캡처를 다 직접 하셔서 파이파파 커뮤니티에 공유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후기죠, 김제시에 위치한 임야에 대한 이 후기도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역시 파이파파 카페에서 솔모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파이오니어님의 이 글을 읽어드리자면요,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에 위치한 이 1000여 평의 임야가 2,500파이의 거래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구매하려는 분이 많아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더 많은 파이를 주고 사고 싶다라는 분이 계셨으나 저와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 판매자분의 쿨한 거래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거래는 100% 파이로만 결제가 된 것이고 계약금 500파이, 거래 완료 후 2000파이 이렇게 지불이 되었다, 파이 화이팅, 이렇게 쿨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직접 이렇게 사진 찍어서 공유를 해주셨고 여러 스크린샷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멋진 파이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토지 거래는 파이 생태계에 매우 큰 임팩트를 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 관한 내용은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퍼져나가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에 있는 파이오니어들에게도 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파의 가격을 얼마에 측정을 해서 거래를 하였냐, 이런 부분의 이슈를 조금 떠나서 더 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거래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자산이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한 번에 성사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파이코인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점을 한 번 더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시지가를 기준 잡아도 총 거래량은 7천만 원 이상을 돌파한 P2P 거래고요. 판매자 이전 매입 기준으로 하면요, 임야의 가치는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가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P2P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부자 소명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일어난 몇 번의 역사적 사건은 처음엔 어색하고 좀 어려워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자주 누적이 되다 보면 부동산과 같은 큰 자산이 파이코인으로 거래가 되는 케이스가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파이 생태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초기에는 여러 P2P 거래를 시도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파이코인 가치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을 하더라도 소액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파이코인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이 파이 P2P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파이코인이 이제는 거래 매개체로서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신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매매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예술품과 같은 P2P 거래 파이코인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항공권을 포함해서 해외여행 또한 파이코인만으로 결제를 해서 다녀올 수 있게 된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 거래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파이 생태계는 글로벌하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으로 부동산 거래가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요, 정말 많은 긍정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미래 지정학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 관련 국가들의 부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안전자산이 바로 파이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그 안전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정학 이슈가 생겼을 때 부호들이 해외에 나가서 거래소로 현금화를 하지 않고도 본인의 비수탁형 지갑에서 타인의 비수탁형 지갑으로 파이코인을 전송을 하고 수억이나 수십억 자산으로 바로 수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수월한 자산 대피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도 한번 긍정적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암호화폐를 얘기를 할 때는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가 필수적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딜레마에서 파이코인이 하나의 다른 솔루션을 제시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너무 김칫국을 마실 필요는 없겠지만, 파이오니어 분들 현재까지 오랜 시간 수년간 잘 버텨오셨고, 수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 꿋꿋이 지금 생태계를 확장시켜 오는데 힘써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케이스처럼 역사적인 거래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 좀 더 큰 비전을 얘기해봄으로써 다 같이 으쌰으쌰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상 마지막으로 우리 파이 생태계가 처음에 거래를 시작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파이코인은 무료 채굴이기 때문에 100원의 가치도 가지기 힘들 것이고, 과연 누가 파이코인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본인의 피 같은 자산을 교환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그분들의 생각이 아직도 같은지 매우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분들의 2년 전, 3년 전 댓글들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